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본투표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저렇게 유력 정치인이 보란듯이 본투표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이 정치 환경, 언론 환경을 보게 되면은 사전투표를 부정하면은 음모론자가 됩니다. 부정선거론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말없이 그냥 슬쩍 본투표를 했습니다. 정말 축하를 할 일입니다. 대박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사전투표가 위험하다, 의심스럽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김문수 후보도 본인 자신이 잘 압니다. 공약이 사전투표 폐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했던 것은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그때 메시지를 던졌던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후보 자신이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힘들죠, 사실은. 그리고 주변에서 사전투표를 회피하게 되면은 가령 본투표 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투표율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사이에 뭐 개별적인 이유로 각 개인이 뭐 이 본투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보로서 유력 후보로서 어떤 한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거는 저는요,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심이 없었어가 아니고 선관위가 그동안 여러 번 발언했던 것처럼 이번만큼은 한치의 어떤 틀림도 없이 의혹도 없이 잘 치러지도록 깨끗한 공정 대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그것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뭐 나름의 뭐랄까 신뢰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그걸 반론을 제기하면서 크게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동력이 근거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전투표를 안 해버리는 것과 김문수 후보만큼은 뭐 지지자들은 본투표로 가더라도 후보 자신은 당당하게 어쨌거나 사전투표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갖고 대형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것이죠. 그거 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또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 터졌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사전투표하고도 또 본투표하려던 2명 적발, 선관위 경찰 고발입니다. 2명입니다. 1명도 아니고. 지난번에는요, 투표도 하기 전에 기표가 안 된, 기표하기도 전에 빈 투표지여야 할 것이 이미 기표가 된, 그것도 이재명에게 찍힌 표 하나가 발견되면서 발칵 뒤집어졌죠. 선관위는 즉각 그 당사자를 고발하고요. 마치 자작극인 것처럼 부정선거론자들의 자작극인 것처럼 몰고 갔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지금 급당황 상태고요. 이번에는 이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되게 힘들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선거감시단도 와 있고 부방대가요 지난 대선 때 그리고 뭐 그때는 거의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4.10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조직된 이 부방대라든가 부정선거 감시단의 그 능력,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정선거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진일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례들이 지금 수집되고 있고 이것들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죠. 자, 아무튼 그런 사례들. 선관위가 지금 급당황 상태에서 뭐 저기 당사자를 막 고발하고 이러는데 무조건 선관위는 고발하고 일단 자기들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어렵다. 된통 걸린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덜덜 끓죠. 저는 이 중국 이슈와 연결하지 않고서는 이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이렇게 6시 48분 투표하려다가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 사무원에 의해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번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2번 하고도 신분을 바꿔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신분 확인해서 걸린 거 봐서는요.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를 또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걸렸겠죠. 자, B씨라는 사람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한 뒤 또다시 투표하려다가 이중투표에
딱 걸렸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은 속임 수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례가 제주도에서 터진 것 자체가 또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만일에 진짜로 거대한 규모로 존재한다면요, 거의 확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배후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뭐 중국 혹은 중국과 연관된 어떤 조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좀 터졌고요. 자, 여기 황교안 자, 이제 퇴임한 전 국무총리 사퇴한 기호 7번 황교안 후보. 자, 이분의 여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요, 온통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거의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5월 30일 사전투표 사건이 발생한 성북동 참관인으로 현장 목격자입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수지 성관이 송기환은 용인에 있는 수지 성관입니다. 위조된 투표지였음을 미리 알았음에도 발각되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리 기표된 그 투표지를 들고 있다가 적발된 그 케이스입니다. 그 성관이가 당황하여 무효 도장을 찍게 하고 곧바로 투표자를 자작극 사기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투표지의 바코드만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다. 범죄를 자행한 성관이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함이 너무나 마땅하다. 만일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 캠페인이 이제 대대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전투표 관련해 가지고 카운팅한 숫자와 실제 투표자 수가 너무도 다르다라는 주장이 지금 본물 터지듯 터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 99.7%, 행안면 유권자 수가 1926명인데 실제 투표자 수는 1549명, 관외 372명으로 총 1921명으로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례적인 거죠. 아주 이례적인 거죠. 부안 출신인데 부안 사람이 행안면에 넘어가서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청년 인구도 떨어지고 갈수록 입학하는 애들도 줄어드는 동네인데 부안에 줄이 서 있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 맨날 프리패스에서 사전투표 했었는데 어이없네. 부안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자, 계속해서 가장 큰 의혹은 이런 것들이죠. 부정선거 의심 사례 38, 뭐 지금까지 수집된 사례만 해도 한 50개 좀 된다 그래요. 인구수보다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많이 나와 의심스럽다. 자료 공개 않는 무수부리 선관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관련된 이제 이슈를 보면서 이번에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지만 이번에는 근데 들통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선관위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걸 보면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월 30일 하남시 덕풍 3동 투표소에서 18시 투표 종료 후 참관인이 관내 사전투표함 뚜껑을 봉인하고 봉인지에 간인으로 서명을 하려 했는데 이걸 방해했다. 간인 뭐 아시죠? 종이가 여러 장이 있으면요, 서로 약간 엇나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어떤 기호나 어떤 이름을 쓰게 되면 종이 한 장만 이렇게 빠져도 그게 이제 간인이 이제 이렇게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벽한 그런 어떤 증거 보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뭐, 자, 이렇게 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그 당시에 또 드럼통을 갖다 놓고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죠. 이재명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 자, 국제선거감시단 부정선거 부패방지대와 MOU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뭔가를 시도하는 어떤 흔적은 있지만 증거가 지금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황은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걸립니다. 된통 걸립니다. 상대가 누구냐?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이분은요, 전투력의 끝판왕입니다. 보기에는 부드럽고 한없이 온유한 것 같죠. 이런 사람은 외유 내강형이거든요. 사실 속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 전투력이 없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기골이 장대하고 뭐 장군같이 생겼지만 속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싸움을 못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싸움꾼은 외유 내강입니다. 속이 단단해야 돼요.
차돌같이 단단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걸어왔던 길 자체가 그래요. 인생 자체가 소시적에 고등학교 때부터 약 한 20년 정도는 그야말로 전투력의 끝판왕으로서 김문수를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노회찬 같은 사람이 그랬죠. 배신자라고 좌익들이 김문수를 비난하자 너희들이 김문수를 아느냐? 그가 지난날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느냐?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뭐 표현할 수 있는 극존칭이 되겠죠. 완벽한 인격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직, 청렴, 그리고 리더십, 통솔력, 전투력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체에 가까운 인물이 김문수입니다. 그래서니 우파에서는 박정희를 이을 수 있는 두 번째 박정희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자, 김문수의 당선을 위해서는요, 본투표율이 많이 올라와야 좋겠죠. 지금 봐서는요, 엄청나게 지금 본투표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속보 한번 들어가 보면요, 21대 대선 정오 투표율 22.9%, 1천만 명 돌파했습니다. TK 전국 최고치, 호남 제주가 가장 낮다. 호남 제주는 이제 더 올릴 것도 없을 거요. 사전 투표에서 50 몇 프로 나와버렸잖아요. 거기서 올라와야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게임, 본투표는 완전히 김문수의 동무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대비 정오 기준으로 2.6%포인트가 높다라고 합니다. 자, 김문수 대통령 당선을 향한 거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